두 번째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불감증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보세요. 잘 나가는 사람 중에서 탐욕스럽고 소유욕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아랫사람의 고통, 아랫사람의 애로사항, 다른 사람들의 불편함, 그런 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왜?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남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오랜 조직생활 하면서 황당한 경우도 몇 번 겪었는데요. 이 소유의 리더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는지 모르다 보니까 남의 감정도 모르는 거죠. 결국은 공감 능력이 가장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월급을 주더라도 내가 월급 밀린 적 있어? 월급 꼬박꼬박 줬잖아. 근데 뭐가 문제야? 나든지 내가 업무 지시하는 게 당연한데 뭐 업무 지시하는 게 뭐 잘못됐어? 일 안 하면 네가 잘못한 거지. 이런 식으로 타인들은 공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삽니까? 그리고 어떻게 일만 하고 삽니까? 뭔가 내가 인정받고 행복감을 느끼고 존재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공감 능력의 출발은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관심이 본인한테 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어때요? 승자 독식이란 이름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독식하려는 거죠. 그럼 주변 사람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얄미운 사람이죠. 소유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독식하는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소유의 리더십이 위험한 이유는요. 미래의 불행에 대한 불감증입니다. 그렇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것만 챙기고 다른 사람 안 챙기고 자기 욕심만 고집하는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리가 없죠. 리더십 최근의 트렌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리더들의 역할도 변했지만 우리 조직 구성원들도 변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보다 직급이 높다든지 파워가 있다든지 뭔가 나한테 이렇게 월급을 주거나 평가를 하는 사람이 무서워서, 즉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무서워서 그들의 갑질이나 무례한 행위를 그냥 참았죠. 요새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기적인 리더, 자기만 하는 리더에 대해서요, 그 사람들의 리더십을 따를 사람도 없고 가만히 있지 않죠. 반드시 복수를 합니다. 이런 걸 리더십 역풍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주로 이제 연구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만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떤 역풍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 사람을 보지 않는 것이죠. 앞으로 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리더들이 자기가 위험해진 걸 자기가 가장 늦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려할 것은요,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권력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간 가는 것이 청춘이고 언젠간 가는 것이 권력입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은 조직으로부터 빌려온 것이고요. 추종자들의 추종의 대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려면 자기가 아니라 추종자에 대해서 뭔가 보답을 해야 되고 조직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망각하고 그런 자기 권력을 사유하고 소유하면요, 위험해지는 거죠. 초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갈수록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주변에 충고해주는 사람도 없고 제재도 없고 그러다 보면요, 더 뻔뻔스러워지고 강하게 자기 소유욕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요, 자신의 명예에 대한 불감증이에요. 사실 리더라고 하면요,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 품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존경을 받아야 되잖아요. 존중을 받아야 되잖아요. 추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속된 말로 자기 욕심에 눈이 뒤집혀갖고 자기 것만 챙기는 리더가 어떤 존경을 받겠습니까? 자기의 본질을 잊어버리고요.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요, 소유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보다 강자한테는 굉장히 비굴해요. 왜냐하면 얻어야 될 게 있으니까요. 약자한테는 굉장히 잔인합니다. 한 조직에서 보면요, 소유의 리더가 많다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선진국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우선이고요. 후진국은 강자에 대한 배려가 우선입니다. 그러면 선진기업과 후진기업의 차이는 뭘까요? 선진기업은 직원을 위하는 리더가 많고요.
후진 기업은 리더가 리더 자기를 원하고 그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자기의 본질을 상실하게 되고 자기의 가치를 망각한 사람들이 리더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보면요, 이 소유의 리더십 위험한 건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불감증, 타인에 대한 불감증, 미래에 대한 불감증, 자기 품위와 명예에 대한 불감증,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불감증을 조심해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을까요? 네, 그건 세상이 바뀌었어요. 얼마 전까지는요, 오히려 힘 있는 사람을 존경하진 않지만 그 힘을 따라서 추종하는 사람도 많았죠.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그랬죠. 그런데 요새는 이렇게 소유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요, 금방 들켜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들켜요. 나쁜 사람은 낙인이 찍히면요, 공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 중에 누가 손해보려고 그러겠어요. 말단 직원도요, 회사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오래 다닌 중간 관리자나 임원들은 회사에 대해서 희생을 기꺼이 할까요?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임원도 자기가 우선이고요. 중간 관리도 자기가 우선이에요. 자기의 생존이 보장되고 이득이 보장될 때 추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걸 모르고 지속적으로 소유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은요, 정말로 공격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back to the basic이란 말이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면요, 그래도 덜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그 back to the basic 하는 리더십이 바로 존재의 리더십입니다. 내가 왜 이 회사를 다니는가? 내가 왜 이 조직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가? 또 내가 나가서 창업하더라도 어떤 비전과 미션과 가치로 사람을 이끌고 고객을 대하는가? 이런 것이 자기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요, 여러분? 소유의 리더십은 언뜻 볼 때는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험의 리더를 빠뜨리는 거죠. 존재 리더십은요, 일단 존경입니다. 존경받으면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죠.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면 일을 함께 할 수 있고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간부터 소유의 리더십보다 존재의 리더십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한껏 높여보시는 건 어떨까요?